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입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11월 헤드라인 CPI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 식품 에너지 제외한 코어 CPI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입니다. 자, 드디어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자, 스케줄을 다시 볼까요? 자, 월 초에 항상 월 초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루틴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1년에 12번을 계속 익혀두라고 얘기를 드렸죠. 제일 먼저 ISM 제조업 PMI가 나오고요. 48.4 나왔고, 예,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숫자만 볼게요. 졸트 잡 오프닝 구인 공고수 774만 건 나왔고, 그 다음에 ADP에서 민간만 대상으로 하는 비농업 취업자 수가 나오죠. 14만 6천 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그것을 다 종합하는 이 ISM 그게 먼저 나오죠. 비제조업 서비스 PMI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항상 주간에 나오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나오고, 금요일 날 이제 노동부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집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상황 보고서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 뭐 시급에 해당되는 평균 시급 상승률이라던가 이 비농업 취업자 수, 이거는 ADP랑은 다르게 민간과 정부, 관공서 다 포함한 겁니다. 그다음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죠. 그래서 실업률 뭐 4.1에서 4.2로 조금 올랐지만 예상치 부합했고, 다른 것도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다음 주로 이번 주로 넘어왔죠. 넘어와가지고 월화는 치고 넘어가서 실적 발표 몇 개 있었고, 수요일부터 이제 다시 물가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연준의 목표가 세 가지가 법에 정해져 있다고 했죠.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장기적인 적절한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인 적절한 이자율은 물가 안정을 도모하면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목표다.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둬서 금리라는 카드를 상승의 방점을 찍는 파들이 매파고, 최대 고용에 방점을 두어서 이 고용 시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약간 더 선호하는 쪽, 이게 비둘기파라고 말을 했죠. 공화당, 민주당에서 그 임명한 이사회의 그 임원진들이 다 면면이 다르기 때문에 성향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매파, 어쩔 때는 비둘기파로 변할 수도 있고, 평생 매파일 때도 있고, 평생 비둘기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합을 거쳐가지고 만장일치로 대부분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오거나 12개에 해당되지 않은 발언권만 있는 그 임원들의, 연방준비은행 그 총재들의 의견이 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매파든 비둘기파든 전부 다 최대 고용이나 물가 안정에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의 차이지, 그 두 개를 달성하는 것은 책무입니다. 법에 정해진. 그래서 면밀히 모든 지표들을 살펴보겠죠.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물가 지표가 나오는 이번 주를 주목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내일은 바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며, 그다음에 주간으로 매주 나오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목요일은 겹쳐져 있죠. 고용과 물가 지표가 동시에 나오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래시 매뉴패처링 PMI, 원래 지금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나오는 게 ISM이 같이 발표될 때는 중요도가 떨어져서 빨간색이 안 그려져 있으나, 이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요 S&P에서 나오는 이 제조업, 비제조업 PMI는 플래시라는 글자가 붙어서 ISM보다 미리 몇 주 전에 발표가, 2, 3주 전에 발표가 되는 거라 중요도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 지금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되죠. 이런 것들을 지표를 면밀히 살펴본 다음에 내가 매파로 계속 갈 것인가, 비둘기파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 바꿀까, 아니면 중간에 올빼미파처럼 양쪽을 살피고 있단가, 아니면 오리파도 있습니다.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거나 이제 퇴임하려고 일하기가 싫어요. 말년 병장 같은 거죠. 말년 병장이 일을 합니까? 원사가 불러도 일을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오리파예요. 되는 대로 되라 해서 그냥 만장일치 되는 쪽으로 따라가는 그런 오리파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 CPI가 발표가 돼서 MMYY, 그러니까 전달 대비,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이렇게 그 발표가 됩니다.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동통계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네 개로 나오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CPI가 그 CPI-U입니다. CPI-U. 그러니까 지금 이 그 CPI 조사가 기업에도 하고 가게에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근로자 대상으로 하고, 가게에서 기업에서 일을 안 하는 전업주부들 대상으로도 조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 이제 CPI가 몇이 나왔다고 하는 건 CPI-U입니다. 그리고 여기 CT라고 되어 있죠. 왜 하필이면 CT만 찍혀 있을까요? 왜 컨트리는 없을까요? 이게 PCE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CPI는 도시만 대상으로 합니다. CT만 대상으로 합니다. 컨트리를 아예 빼요. 컨트리도 빼고 감옥에서 일어나는 소비도 다 뺍니다. 군인, 경찰 다 빼요. 근데 이 지금 도시 근로자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가 이상이 넘기 때문에 대부분 대변한다고 봅니다. 그 비농업 취업자 수도 항상 농업을 제외를 하죠. 보통 이제 농촌을 약간 무시한다기보다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항상 제외를 합니다. 취업자 수에서도 비농업으로 농업을 제외해버리고 이 CPI에서도 CT를 대상으로만 합니다. CT에 있는 기업, 가게, 그러니까 소비자, 일반적인 소비자와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CPI가 CPI-U입니다. 처음에 올 아이템 전체 항목을 다 합친 게 나오죠. 계절 조정 안 한 거, 시즈널 어드저스팅을 안 한 거랑 계절 조정 한 거를 같이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CPI 항목이 계절 조정을 안 해주면 변동성이 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절 조정 한 것도 항상 표현을 하고 계절 조정 한 게 보통 뉴스에 나오는 그 지표예요. 전달 대비 0.3 올랐다고 지금 나왔죠. 다 뉴스에. 그다음에 전년 동월 대비하면은 2.7% 올랐습니다. 그리고 CPI-U, US 이것도 마찬가지 CT죠. 도시로만 하니까 CPI는 무조건 CT예요. CPI는 농촌을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 푸드 앤 에너지를 레스 제외했다고 나오죠. 이 푸드랑 에너지가 보통 변동성이 심해서 이걸 뺍니다. 그거를 코어 CPI라고 하고 PCE에서도 똑같아요. 개인 소비 지출에서도 똑같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똑같습니다. 음식료랑 에너지를 빼면 근원 혹은 코어 CPI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당연히 CPI는 도시만 하니까 CT가 붙어 있고 올 아이템 중에서 푸드 앤 에너지를 제외했다. 제외해보니까 계절 조정 안 한 것도 0.1이 올라 있고 지금 음식이랑 에너지 뺐을 때는 0.1 마이너스가 나왔었죠. 그다음에 계절 조정 해주면 이것도 0.3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 3.3이 올랐네요.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그거죠. 음식료랑 에너지가 많이 끌어내렸는데 포함하면 2.7로 나눠지잖아요. 음식료 에너지를 빼고 나머지 보통 상품 서비스가 있는데 서비스 항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서비스만 지금 상품 중에 푸드 에너지를 빼버리면은 서비스가 더 비중이 높아질 텐데 이 부분이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택 가격 지수까지 빼버리면 슈퍼코어겠죠. 이건 더 높아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CPI-U, USCT 에버리지 여기까지 똑같죠. 근데 여기 메디칼 케어. 왜냐하면 이 아까 전에 에너지랑 음식료를 제외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서도 중요한 건 이제 의료 서비스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디칼 케어가 따로 표시가 되는데 이거는 계절 조정 안 해주면 0.2%, 계절 조정 해준 건 0.3%, 전달 대비 올랐고 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는 3.1% 오른 것으로 나오고요. 의료 서비스가 더 많이 올랐네요. 자, 그리고 CPI-W가 있습니다. CPI-W는 근로자만 빼서 따로 계산한 거예요. 근로자만. 소비자가 근로자일 수도 있고 비근로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노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전업 주부인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학생인 소비자도 있을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따로 뽑아서 한 건데 CPI-W는 하위 지수죠. 보통 발표하는 건 다 CPI-U입니다. 왜냐하면 저게 대부분의 그 미국의 어떤 소비자를 대변하는 지수이기 때문이고 이거는 미국의 그 도시의 근로자들만 따로 빼서 한 대변율이 한 30%밖에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CPI-W를 앞에다 헤드라인으로 내세우진 않습니다. 뒤에 따로 표시를 했죠. 이것도 계절 조정 안 해주면 0.18% 마이너스 났고 계절 조정 해주면 0.3%, 계절 조정 안 해준 전년 동월 대비로 2.6%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4개 정도 나오고요.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I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여기 나오는 거는 CPI-U죠. 대부분 언론의 맨 첫 단에 나오는 것들은 헤드라인 CPI입니다. 모든 항목을 다 포함한 미국 도시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 겁니다. 소비자든 근로자든. 그래서 지금 전달 대비해서는 밑에 막대 그래프로 표시가 되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연간으로는 이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20년대에 저렇게 다 마이너스로 갔던 적이 있었고 자, 지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0.3% 늘어난 게 2024년도
지금 5월, 6월 1, 2, 3, 4, 5, 6, 7이죠. 6, 7, 8, 9, 10, 11, 12. 7월 달, 8월 달 이후 마이너스 난 이후에 지금 5달 내에 최고로 지금 상승한 겁니다. 달 대비해서 0.32. 그다음에 2.7도 지금 다시 꺾어서 올라가는 모습이죠. 자, 이걸 보면은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누가 고민이 되나요? 누가? 뭐에 방점을 찍은 사람들이 고민이 되죠? 금리를 인하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나요? 금리 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걱정이 되나요? 금리 인상을 원하는 매파들이, 그렇죠? 저렇게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상을 해서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물가 안정의 경기 회복보다 물가 안정의 방점을 찍은 매파들이 야 저거 봐봐, 저거 오르잖아. 보험원 같은 사람들, 보험원 이사 같은 사람들이 야 저거 물가 다시 오르잖아. 우리 지금 금리 인하해도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어입니다. 아까 음식료랑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제외한 푸드랑 에너지를 제외한 게 코어 CPI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이 CPI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쪽에 올라가는 게. 그다음에 이 지금 코어 CPI죠. 또 둘 다 코어 CPI인데 위에는 코어라고 써놨고 아래는 레스 푸드 앤 에너지라고 그냥 친절하게 써놓은 것뿐이죠. 여기도 지금 전달 대비는 막대 그래프, 전년 동월 대비는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지금 6월달, 7월달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이에요. 0.31이면은. 그리고 지금 전년 동월 대비로도 3.32가 더 올라간 모습이고요. 자, 지금 2.7 대비해서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료, 식료품 똑같은 얘기죠. 식료품 에너지를 지금 제외해버렸더니 나머지는 더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료품 에너지가 끌어올리는 폭보다 나머지 서비스 부분에서 뭔가 더 크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받는 서비스 항목에 더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승률이.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제외를 하죠. 여기서 이제 코어에서 쉘터를 뺍니다. 뭐 쉼터 아니면 집, 그러니까 집이에요. 주택. 주택을 제외를 또 합니다. 코어에서 주택을 또 제외를 했죠. 코어에서 주택을 또 제외를 해서 MOM은 막대 그래프, YY는 선인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단계씩 내려오는 거죠. 세 개의 그림이 처음에는 전부 다 포함한 CPI, 그다음에 음식료 에너지 뺀 코어 CPI. 이 세 번째 그림은 음식료 에너지를 뺀 코어 CPI에서 주택가격 지수까지 뺀 슈퍼코어의 MOM, YY. 지금 MOM, YY가 그려지는 형태는 세 개의 그림이 다 똑같은데 이제 토탈 CPI, 헤드라인 CPI부터 코어 CPI, 그다음에 슈퍼코어 CPI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유일하게 지금 떨어졌네요. 주택가격 지수를 뺀 슈퍼코어 지수는 4.31로 절대 가격은 아주 높으나, 그렇죠? 절대 가격은 가장 높죠. 근데 어쨌든 떨어졌어요. 전달 대비도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요거는 0.19인데 문제는 전년 동월 대비 이 수치가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지금 헤드라인으로 발표된 CPI는 2.7이었잖아요. 예상치에도 부합했고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다는 거죠. 예상치에 부합을 한 게 2.7인데 거기서 음식료 에너지 빼고 그러면은 3.3인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택을 빼니까 4.3까지 튀어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지금 주택이랑 서비스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주택이랑 음식료 에너지가 많이 끌어내려놓은 거를 서비스가 땡겨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음식료 에너지를 싹 다 빼면 주택이랑 음식료랑 에너지는 대부분 상품이잖아요. 나머지가 서비스거든요. 크게 또 나눠보면은 항목을 그냥 상품이랑 서비스라는 거대한 그 두 덩어리로 나눈다면 그 두 덩어리 중에서 상품이 대부분 빠지는 거예요, 슈퍼코어는. 그럼 나머지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죠. 지금 슈퍼코어는 다 뺀 거잖아요. 슈퍼코어는 헤드라인 CPI에서 상품에 해당되는 음식료, 에너지, 주택을 뺀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서비스가 거의 다 대부분 서비스가 남았겠죠. 그게 4.3이나 된다는 거죠. 물론 떨어졌지만, 쌍봉으로 떨어졌지만 4.3이나 수치가 된다는 거는 아직도 서비스 가격의 상승률이 상당히 지금 물가에 압력을 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걸 보면 또 매파가 또 두근두근 하죠, 지금 매파들이. 야, 이거 아직도 지금, 자, 헤드라인만 보지 말자, 우리. 자, 서비스 저거 봐라, 저거. 아직도 저렇게 4.3이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금리 인하했다가 저거 서비스 가격 폭등하면은 너네가 책임질래, 비둘기들아? 이러고 있겠죠, 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요게 그겁니다. 이제 이 에너지랑 음식료랑 에너지를 해준 건데 상품이고 서비스죠. 자, 위 빨간색은 상품,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자,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절대 차이가 보면은 4.6으로 이게 서비스가 줄어들었는데 상승률이, 문제는 아직도 이 부분이 높다는 거예요. 요 지금 상품은 마이너스 0.6입니다. 물론 상품의 상승률이 올라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음식료, 에너지, 뭐 주택가격지수 올라왔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0.6인데 이 서비스 가격 상승률은 떨어졌어요. 상승률은 2010년, 20년 이후에 돈을 왕창 풀어서 올라갔던 게 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절대적인 수치 자체가 4.6으로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비스 가격의 안정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매파가 보면은 야, 서비스 가격이 아직 상승률이 떨어지는 쪽으로 상승률이 축소는 됐지만 이 절대 수치가 아직도 낮지가 않다. 코로나 이전의 수치는 4% 미만인데 아직도 지금 거의 5% 아니냐 이거. 그럼 이제 매파가 보기에는 야, 요 정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벌써 고용시장으로 가서 금리 인하를 때려도 되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다시 꺾어 올라가고 막 서비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6%를 돌파하면은 너네 그때 어떻게 책임질래? 이래버리면은, 그쵸? 그럼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만장일치가 깨지고. 금리 인하가 지금 압도적이잖아요. 12월 달쯤 예상이. 근데 뭐 저번처럼 혼자 뭐 또 동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다 마음속에 있겠죠.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죠. 어떤 부분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나 봤더니, 자, 식품하고 에너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 노란색이 푸드고 요 하늘색이 에너지잖아요. 아까 보면은 헤드라인 CPI에서 음식료랑 에너지를 제외해 준 게 코어 CPI라고 했죠. 개인 소비 지출 PCE에서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음식료, 에너지가 그동안 그러니까 안정되게 하는 그 항목들이었는데 음식료, 에너지도 지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음식료가 마이너스 6.53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음식료가 상당히 마이너스가 심했는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지금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가 되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식료품 가격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 물가의 압박을, 서비스는 여전히 높은 가운데 상품에 있는 변동성이 심했던 음식료, 에너지도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 물가가.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것만으로 매파들이 보기에는 안정을 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이죠. 이제 결국 통화량의 이 지금 좌지우지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M2 빨간색이 통화량인데 거기에 연달아서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CP, PPI, CPI, PPI, PC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개인 소비 지출. 세계 3대 지수잖아요. 물가 3대 지수. 그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과 일치했던 모습을 과거에 꾸준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이후에 지금 M2가 늘고 있으니 이런 부분이 이제 매파가 보기에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야, 물가가 지금 안정된 게 아니라 지금 돈이 다시 시중에 돌면서 CPI, PPI, 그러니까 원래 순서대로는 수출입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이렇게 전가가 되죠. 개인 소비 지출까지. 다시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야?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하가 굉장히 절대적인 지금 수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매파가 보기에 혹은 비둘기파가 보기에도 야, 이번엔 내리더라도 약간 내년부터 1월 달부터 다시 또 금리 인하를 달리기에는 물가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원래 PCE 2%가 목표잖아요. 2%랑은 상당히 격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물가를 잘 지켜봐야 된다. 자, 그래도 어쨌든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한 줄 매도평은 물가는 일단 예상치 부합, 12월 금리 인하는 만장일치 한 번 콜